발표는 제주대학교 김대영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프로젝트 연구 책임을 맡았던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김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 발표는 교육학과의 김대영 공동 연구를 하신 교육학과의 김대영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우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이 프로젝트 하는 데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최종 결과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30일까지 또 추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6개월에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했고 다양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이것이 끝난 이후에라도 저희가 한 10일 정도 더 남아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최종 그것도 반영해서 최종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학과의 김대영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김대영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 보고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업의 개요는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주중앙고와 영주고가 일반고인데 일반고 안에서 특성학과를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아마 일반고로만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주 동지역의 특성화고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업은 제주 동지역의 특성화고를 신설할 때 어떤 과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가 첫 번째 과업이고요. 또 하나의 과업은 뭐냐면 저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성산고가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특성화 학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성산고에서 특성화 학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과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과업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세 번째 과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사실 특성화고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슈퍼맨이에요. 그만큼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경감하고 전문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 미래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 세 개의 목표고요. 이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성화고 잘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책임을 모두 특성화고에 묻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제주 지역사회의 특징, 제가 한 11년째거든요. 아직 제주도민이 아니래요. 입도한 지 11년째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제주도를 보면 괜락 문화 강하죠. 동문들이 너무 강화돼 있어요. 좋은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든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일반고에 너무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동지역으로 몰리려고 하고 특성화고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선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성적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내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활동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특성화고의 목적 자체가 제1 목적 자체죠. 어떻게 보면 취업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 취업 시장이 저희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주도가 너무 영세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정적인 취업 시장이 없기 때문에 취업도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 악순환 구조의 책임을 지금 특성화고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업무가 15, 16, 17이에요. 15, 16, 17이 뭐냐면 취업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선생님들은 수업만 하시고 뭐죠? 세특을 잘 써주시면 되는데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취업 시장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학교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 제주도 교육청의 역할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회가 킬로미터로 하죠. 100km의 속도로 변하고 있을 때 지금 각 기관들의 변화, 그 대응 속도예요. 지금 보시면 사회가 100km로 변하고 있으면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변하는 데가 기업이에요. 그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서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도 한 90%.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교육의 세 주체죠. 학생, 교사, 그다음 학부모. 이제 가정이 연계되니까요. 가정이 한 60 킬로의 속도로 사회에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25km. 그다음에 학교가 제가 이걸 숫자를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웠거든요. 사실 학교가 한 10km, 한 10분의 1, 기업의 한 10분의 1의 속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성화고는 수요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가 어디가 되냐면 기업과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기업으로 보면 한 90km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면 한 50km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면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칭 미래직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 구조와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환경과 선행 연구인데 이거는 아마 거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는 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최종 보고를 하면서 해외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독일,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싱가포르, 네 번째 핀란드인데요. 약간 싱가포르는 국가가 너무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 논외로 한다라고 하면 독일, 일본, 핀란드가 우리로 보면 특성화고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와 협력 방안들을 통해서 특성화고를 지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일환의 가장 첫 단계가 아마 교육발전 특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한림고에서 하고 있는 협약형 고등학교, 한림공고, 죄송합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한림공고가 하고 있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교육청과 도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한림공고뿐만 아니라 모든 특성화고가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해외 사례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4월 8일부터 14일 한 7일간 도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 당사자인
제주고 학생들과 제주 여상 학생들 또 저희가 학부모와 같이 설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 인재죠. 미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를 요구하는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봤고, 그다음에 도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도 선생님들은 어떤 과를 선호하는지, 어떤 과가 있었으면 좋겠는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지금 재학생들은 한 350명, 그다음에 학부모는 재학생, 그러니까 제주고와 여상의 학부모님들은 한 200분 정도, 중학생은 3,282명, 학부모는 1,000명 정도, 교원은 326명 정도고요. 먼저 재학생은 이 중에 이제 여상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제주고, 성산고 이런 순으로 됐고요.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실 대학 진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에요. 이 힘든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대입은 일반고가 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트랙 자체를 분리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는 사실 고졸 취업자보다는 대졸 취업자를 원하고 있고, 또 그다음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도 대입과 관련된 요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요구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통적으로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학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취업에 되는 요구 사항 혹은 이런 학과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순위가 가공조리. 좀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다 먹방이라든지 요리사 이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애완동물 관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미디어 관련입니다. 쉽게 해서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서 새로운 과가 설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도 좀 유사했어요. 학생들과. 첫 번째는 대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는 지금 학생들과 거의 유사하게 가공조리와 미디어 쪽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래 수요인 중학생을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전체 3,282명이 응답을 했고, 이 중에 1학년이 1,000명 정도, 2학년이 915명, 3학년이 1,300명 정도 했고요. 이 학생들을 저희가 배경변이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진짜 학교 소재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별했을 때 제주시 학생이 한 2,759명, 한 84%가 제주시 학생들이 응답을 했고, 서귀포시 학생이 한 523명, 15.9%가 했고요. 그 안에 다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특성화고를 진학하는데 하겠다라고 한 학생이 16.2%, 아니라고 한 학생이 36.8%, 아직 모르겠다 47.0%인데요. 사실 중학생들의 진로가 아직까지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숫자를 해석할 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는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밀려서 갔는데 미리 가고 싶겠죠. 다 일반고를 가고 싶겠죠. 지금 상황으로 제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지금 특성화고로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게 왜 이렇게 낮지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지금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16.2%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0% 내외가 특성화고를 원한다라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중학생들이 무슨 과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재학생들과 패턴이 첫 번째가 가공조리, 두 번째가 영상, 세 번째 애니메이션, 그다음 세 번째가 동물, 네 번째가 방송 미디어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 보고 때 약간 요 숫자와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추후적으로 아까 이 배경 변인별로 동지역, 읍면지역,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이런 교차 분석을 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에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학년 학부모를 둔 자녀 학부모가 382명, 2학년이 315명, 3학년이 312명, 총 109분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학교 소재질로 별로 봤을 때 제주시가 약 한 84.9%, 그 다음에 서귀포시가 15.1%로 저희가 응답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똑같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개설 희망 특성학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지금 재학생하고 학생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게 중학교 학부형들은 1순위로 영상 애니메이션과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공조리, 세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 방송 미디어 쪽으로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응답이 이제 전문교과 선생님이 97분, 고등학교 이제 보통교과 선생님이 96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한 133분을 응답을 하셨고요. 이분들한테 제주도에 어떤 특성화 학과가 생겼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1순위가 뭐죠? 디지털 컨텐츠, 2순위가 가공조리, 3순위가 방송 미디어, 4순위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5순위가 그린 스마트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는 사실 원한다고 다 설립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지역의 산업 수요가 어떠냐, 이 산업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고려할 때 특성화학과를 고려할 때 특성화학과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제주의 특징 하면 1차,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고요. 사실 2차 산업은 취약하죠. 1차, 3차, 3에 편중되어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10인 미만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체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체가 한 9만 6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9만 6천 개 정도가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자가 지금 보시면은 한 95%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세한 기업들로 지금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 지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데 매년 그 배출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기업은 찾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이걸 뚫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주고와 제주여성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특성화고 학과를 선정할 때 가장 고민 사항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행 연구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에게 이제 좀 소결 아닌 소결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배출한다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취업처가 있느냐 또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차, 3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력 산업인데 1차, 3차를 버리고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방향성을 저희가 좀 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특성화고 하면 왜 취업만 연계하는지, 사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창업이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약간 결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추세가 특성화고에서도 많은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의 초점은 뭐냐면 특성화고를 위해서 대학을 연계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특성화학과에 연계되는 학과로 진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지, 특성화학과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저희가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겁이 나거든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신설 특성화고에 무슨 학과가 설립될 거냐, 그 다음에 그 학과에 어떻게 교육과정을 넣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특성화학과를 선정할 때 고민했던 지점은 뭐냐면, 일단 특성화고의 목적 자체가 지역 인재, 그러니까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수요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고민, 그러니까 연구진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중학생이 올해 가장 많아요. 지금 재학생들이 1, 2, 3학년을 봤을 때 제주의 향후 한 10년, 전반기 10년, 후반기 10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동안은 중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인구로 봤을 때는 가장 피크인 상황인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등학교 6년 후부터 3년, 지금으로부터 3년 후부터는 계속해서 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성화학과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적절할까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학과와 관련해서 동일 계열 학과로 진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설계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가 학생 선호도예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해서 가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주고의 가칭 제주 미래 산업고가 신설이 될 건데요. 저희가 이제 3개의 학과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학과안이 4개의 학과로 설립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글로벌 조리, 두 번째 학과는 스마트 농업, 세 번째 학과는 IoT 디자인, 네 번째 학과는 디지털 미디어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얘가 어떻게 지금 구조적으로 되는지는 뒤에서 바로 설명하면서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스마트 농업, 두 번째 학과가 글로벌 조리, 세 번째 학과가 게임 개발, 네 번째 학과가 디지털 컨텐츠 학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저희가 4개 학과가 아니라 3개 학과로 구성을 하고, 첫 번째 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구성하고, 두 번째 학과는 스마트 농업, 세 번째 학과는 글로벌 조리로 하고,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안에 다양한 코스 혹은
부전공제를 둬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들을 설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성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고인데 특성화 고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성산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안이 스마트 운항, 두 번째 안이 해양 바이오, 세 번째 학과가 해양 레포츠, 그다음 네 번째 학과가 해양 식품 조리, 4개의 학과로 구성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안은 3개의 학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운항, 두 번째가 카페 베이커리, 세 번째가 해양 바이오. 그다음 3안은 2개의 학과로 구성을 제안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해양 모빌리티 안에 항해랑 해양 운송 서비스라는 부전공을 두는 걸 제안드리고 두 번째 과는 해양 비즈니스고 이 해양 비즈니스는 부전공으로 카페 베이커리, 해양 식품조리, 해양 레포츠, 해양 바이오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학과가 구성되면은 기존에 있던 학과와 기존 학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학과도 보일 거고 새롭게 신설되는 학과도 보일 텐데요. 저희가 일단 하나 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실 교육이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변화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바가 뭐냐면 저기 지금 보시면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5년 전이죠. 경제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근로자의 50%는 5년 이내에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은 더 시간이 단축됐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초, 중, 고,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나와서 직업 교육을 받으면 그 직장에 가서 평생 직장으로 직업을 활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생각에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대학에서 변하는 바가 뭐냐면 약간 지금 고등학교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학이 지금 혹시 무전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율전공 그걸 확대하고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뭐라고 하고 있죠? 고교 학점제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진로를 사전에 결정시켜 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내 진로를 펼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학과 연계되던가 아니면 평생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의 기본 설계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1차 산업, 농업이라고 하면 농업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상품화가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과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농업과 상업이 융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가 들어가는 과들은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과정을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명칭 자체는 전통적인 과일 수는 있겠지만은 교육과정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융합적으로 교육과정이 지금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얘가 지금 해양 레포츠와 관련해서 보시면 모든 게 상업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넣고 창업도 넣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교육과정과 학과를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하나인 미래 직업지원센터
거고요. 이 미래직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처예요. 취업처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사실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래 제주 직업교육센터에서 좀 관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과 학교 교육의 격차가 속도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도 5년 이내에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재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교육을 받을 때 컨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재교육 선생님도 육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주 미래 직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한 1분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숫자를 이렇게 좀 몇 개 넣어봤거든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 한 4개가 있는데요. 돈입니다, 돈. 무슨 돈일까요? 제 월급은 아닙니다. 무슨 돈이냐면 이게 이게 좀 3년 평균을 내야 될 건데요. 제가 3년 급하게 오느라고 2025년, 24년 기준이겠죠. 제가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서 학교의 운영비랑 선생님 인건비 빼고 순수하게 교육활동비를 좀 4개, 제주도 내에 4개 고등학교의 교육활동비와 학생 수를 나눴으니까 1인당 순수하게 교육활동비가 지금 4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학교가, 제가 그냥 선별적으로 급하게 온다고 4개를 찾았는데요. 하나가 1인당 600만 원 정도, 두 번째가 한 400만 원, 세 번째가 한 300만 원으로 되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특성화고요. 하나가.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어디일 것 같나요? 여기요? 여기. 제가 찾았던 데는 제주 여상이고요. 제주 여상은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 것 같나요? 고등학교입니다. 과고 아닙니다. 표선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애월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성산구는 좀 이렇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성산구 찾아보니까 7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1인당.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성과를 내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가 학교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저희가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특성화고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발표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으로 보는 제주 도내에서만 하는가 아니면 국가적으로 의도를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연구용은 이 조사 결과를 네. 전국 단위의 조사인 건지 제주 도내로만 상대로 조사인 건지.
네, 도내 대상입니다. 이게 제주 도내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과 선정은 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찾은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과를 찾아서 이게 아까 저희들 조리과 같은 경우는 뭐 입의를 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를 선정해주고 뭐 1, 2, 3, 4번 교황을 주고 어느 과가 좋은지 이걸 찾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어떤 과를 하고 싶은지 저희가 중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시로 제시를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예시를 하는 네, 네. 것도 같습니다. 네. 그 조사 범위를 여쭤보시는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헌 조사가 있고 뭐 설문 조사는 설문은 도내만 했고요. 그다음에 타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들 좀 방문해서 어떤 과들이 있는 거 다 조사했고요. 문헌 조사는 전국적이고. 네네네. 고등학교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과 선정이 여기서 이름만 바뀐다는 네네.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름만 바뀌는 과 같은 경우는 네네. 앞에 숫자만 몇 가지 이름만 바뀌 들어가는 거 네네. 그럼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지금 교과 과정까지 다 내려가 보면 과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사성이 많습니다. 약간 그 제주도는 특히나 한계가 있어서 뭐 그런 측면이 좀 보일 거라고 저도 고려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 선정하는데 우리가 특정 정해놓고 답을 찾아간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 뭐 전국에 있는 대학, 아니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좀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정말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과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조금 그래도 맞는 거를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인데 네네네. 저희들이 바램보다는 조금 네네네. 조금 부족한 게 저희들도 이해관계자들하고 이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뭐 관련 교육시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이거다 제주도는 이거다라는 게 솔직히 좀 찾기는 어렵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네네.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저 전문생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네. 특성화를 새로 설립을 하려는 네. 과정에서 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환경 네. 이런 게 들어가서 네.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특성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저희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지 네. 않을까. 저도 그런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서요. 지금 아마 우리가 그 가칭 만든 센터에서 그건 좀 더 우리가 지금 이걸 할 때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학과 운영을 어떻게 더 잘할 건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범위가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의가 됩니다. 제주도에 뭐 특정 기업하고 맺어 사는데 아직 그 정도가 우리는 없는 게 좀 문제고요. 학교에서 기업체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저희가 아직 못 찾았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의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대신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런 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제안드리기 위해서 가칭 아까 직업연구센터죠. 그거를 좀 만드는 걸 좀 제안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되시겠지만 대한민국 교육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희가 좀 이번 프로젝트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체계는 우리가 평균 수명을 65세 때 짜던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100세까지 바뀌니까 요거를 좀 더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동의가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게 찾는데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또 제가 계속 그 즐겁게 고등학교 이원도 참여하면서 계속 1년 동안 같이 만나고 의논했는데 새로운 과를 정말 제주도의 매력적인 과를 찾기가 여러 가지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저도 파격적인 걸 좀 제안을 드리고도 했는데 또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외국 학생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정말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좀 더 이거는 많은 숙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거 왔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기계는 저희가 전진이 점차적인 변화냐 혁신적인 변화냐 할 때 아직 우리는 급격한 변화 우리가 우리 경리학 쪽에서는 퀀텀 체인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원자론적 변화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 교육적에 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걸로 그리고 아마 여기 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많은 노력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변수 중에 죄송합니다. 중요한 변수 중에 했던 것도 기존 선생님들도 계속 고용 유지라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네.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 제목이 보니까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연구여서 사실 뭐 학과와 관련된 것들은 진보교육청이 그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회 변화라든가 학부모들의 요구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다른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보급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 관련 직업교육 훈련 관련 그 법률에도 보면은 사실 지자체의 자는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해 당사자가 이해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 지금 연구용역진에서 가지고 조사 의견을 수렴한 데가 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교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졸업하고서 하면 결국은 지자체에도 관련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 노동개인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계통 경영계인 대한상공회의소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것들이 학과 개편이든 또는 신설고등학교, 신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를 설계하는 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께서 이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율전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전공을 딱 하라고 해서 고학점제 얘기를 잠깐 서로 견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 체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공통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2, 3학년부터가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특성화 고등학교든 신설 특성화 고등학교든 1학년 때를 공통으로 하고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2학년에 진급할 때에 그때 과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특성고등학교 사례도 그렇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법 체계상 초등교육법이나 법은 모르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 진급하는 시기에 나는 여기 말고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위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경우에는 이 다른 시도와 달리 이 폴리틱대학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1학년을 마치면서 조금 직업교육으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도가 1학년 단위의 산업정보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과정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신설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어떤 학교에다가 부설 형태로 해서 그런 걸 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직업의 변화라는 것들을 쉽게 수용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직업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제가 다
좋으신 얘기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이해관계자 중에서 대학하고 도가 왜 빠졌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네네네 다른 쪽도 왜 빠졌 일단은 노동계는 제가 고려를 못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 노동계는 저 고려를 못했고요. 도의 정책적 방향 그 다음에 대학의 방향은 저희가 라이즈 사업과 라이스 사업도 글로컬하여서 우리가 그런 연구진들이라서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자님께 논의를 했는데 이거 과연 보고서에 넣을 거냐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까지 다 변수로 고려하기는 쉽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대학교도 똑같이 지금 제주도의 정책적 방향과 맞출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시겠지만 선거가 4년마다 이루어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제주도 산업 정책적 방향이 약간 달라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기가 고등학교 교육에 그걸 바로 고려하기가 쉽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많은 논의를 하고 우리 연구진과 논의하면서도 그 보고서 분량을 빼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런 정책적 방향이고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하는 데에서 현재 그런 기업들이 있느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림공고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쪽에 들어갔는데 일단 그걸로는 이걸로 가보자라고 놔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가고자 하는 산업들이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들이 과연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반문이 있어서 보고서는 좀 빼자 해서 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고 저는 그거 고려했습니다. 고려해서 지금 제안 드렸고요. 트랙제를 우리는 이제 트랙제라고 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경영,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외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 과목을 놓고 2학년 때나 3학년 때, 2학년 때 좀 트랙으로 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이 지금 뭐 표현이 안 됐지만 이 과가 결국은 트랙이든지 과로 갈 수 있지만 요거를 트랙을 어느 정도로 많이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 운영상의 제한이 있어서 어쩜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넣었고요. 세 번째 질문인 그 뭐였지? 교수님 답변하신대요? 네, 네. 그 체험이죠.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연구진에서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 범위까지는 우리가 프로젝트 범위가 아니었는데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여기도 재원에 넣을 수 있으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구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 못 드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재원에 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 범위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답변 됐습니까? 아까 뭐 트랙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양홍식 의원으로서의 보다는 성산고등학교 공무원으로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개설되는 학과하고 성산고등학교가 개설되는 과하고 혼합돼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는 전환 특성화고등학교에 희망되는 과들이 거의 앞순위에 전부 다 있습니다. 14, 15순위가 해양 관련 과입니다. 거기에 올해 중학교 학생들의 의향을 물어봤을 때 특성화고 진학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해양수산 관련 학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페이지, 81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 제일 끝입니다. 제일 희망자가 적습니다. 또 이제 제주지역 노동시장 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산업별, 직업별 인력 부족률을 보면 해양수산 분야는 인력 부족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에 따른 사유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주도 교육청이 협약형 해양 관련 고등학교로 가겠다 하면 협약형 현재 한림공업고등학교와 협약형 공업을 가고 있는데 그럼 해양수산 관련은 협약형 고등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1, 2, 4반이 나와 있는데 1, 2, 4반을 봤을 때 성산고등학교의 특성학과 구성과 관련해서 최저의 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되어 있고 1, 2, 3반 그 중에 최저의 안은 학과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격이 추진되기 전에 2024년 9월 6일 날 성산지역의 제2공항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곧 시작했습니다. 공약이 수행하기 전에. 그런다고 하면 성산지역의 정주 인원이 이공항이 됐을 때 5만에서 6만 정도가 정주한다고 봤을 때 과연 성산고등학교를 현역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되지 못해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정말 특성화로 봤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약형 고등학 특성화로 가려고 하면 어떠한 전체 조건이 수반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챙겨주셔야 저희 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나와 있고 교장 선생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듣고 자료를 모아서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또 디펜스인데요. 이게 좀 방어적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프로젝트 범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성산고등학교를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장 큰 주안점을 뒀던 거는 지금 현재 해양 쪽을 아이덴티티를 살릴 거냐 아니면 이거를 안 살릴 거냐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약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제가 아니었지만 교육청한테 좀 인원을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부족에 대해서 없다고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왜 가야 되는지 하는 것도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설문조사, 하나는 문헌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문분들, 우리가 선생님들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문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동문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교육청 의견을 듣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제주고등학교의 관광교사로 재직 중인 강수입니다. 오늘 왔을 때 조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사실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관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배제되어 온 채 학과가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주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요 산업이 사실 관광이고 그 관광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동료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제주가 우리가 양적 성장에 계속 집중을 해왔다면 저는 이제 앞으로의 관광의 과제, 제주의 과제는 질적 성장을 좀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공물가나 과잉 관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관광 분야 전문가들께 좀 여쭤보고 앞으로의 관광은 내수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계속 재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많은 이제 디테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패키지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훨씬 많은 추세이고 좀 더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 고부가 같이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객의 니즈랑 원치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도 향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희는 관광교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학과가 왜 저는 사실 제주도 시내권에서 배제되는지 처음부터 정말 지금까지도 납득이 사실 잘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조사를 처음에 사실 했지만 제가 알기로 다시 능력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이후에.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나가봐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로 체험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의 선호도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는 카페나 베이커리를 지금 식품 조리로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에서 식품 조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관광 있는 학교에서 이 카페라든가 조리 부분의 조리랑 조금 주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실사는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광과라든가 관광 서비스학과라든가 관광 경영과 이런 데서 저희가 바리스타나 그다음에 식품 분야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현재 선호도가 조리과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광과도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의 진로 아웃풋을 봐도 국내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는 학교까지도 같은 독일 계열에 대한 진학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취업 역시 일학습경이나 채용 연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많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만족도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좀 인지가 좀 안 된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많이 아쉽고요. 점점 저희들 관광 인재 양성에 있어서 어쨌든 질적인 관광 서비스 산업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관광교육의 초성을 담당하는 특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더 확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과를 없애는 그 자체 굉장히 제가 좀 문과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에 대한 일단 타당한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인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관광과는 표면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저희 프로젝트의 관광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 내에는 식음료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저희는 세분화시켜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 과목으로는 관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좀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만은 관광이 제주도에서 당연히 없앨 수 없는 과죠. 없앨 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없어져서는 안 될 학문이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거를 오히려 우리는 강화한다고 생각해서 공통 과목으로 여기 있는 그쪽 공통 과목으로 다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식이 조금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절대로 제주도에서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요게 들어있는 모든 우리가 제안한 과에는 관광이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관광과를 하나 떼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떼내서 할 거냐 아니면 기본으로 할 거냐 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제주도에 보면 아예 관광 분야는 아예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피나 바리스타 식용 분야는 아예 조리 쪽으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베이커리나 카페나 식용 분야는 아예 그냥 조리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그렇죠. 이쪽 만드는 데가 있고 서비스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지금은 만드는 쪽으로가 과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질적 관광의 질을 높이려면 관광 서비스가 굉장히 고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돈의 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광 분야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저 말해도 되는 네, 지금 의견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시는 거로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학생들 호텔 물론 이제 일학생에 보면 F&B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실이나 콘시어스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취업시키는 게 아니에요. 미식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있습니다. 실제 카지노 여기 아시겠지만 드림터 같은 경우에 제주 카지노의 전반적인 기준을 다 차지할 만큼 정말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 지금 인력이 지금 현재 500명의 카스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300명을 더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카지오 분야도 저희 분야고요. 물론 이제 시나모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관광은 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모든 분야의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교육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할 수 있어요. 애들 자격증 따는 거 충분히 단기간에 뭐 2개월, 3개월 혹은 방과후 시간을 해서 취득하는 건 가능한데 제가 3년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3년 내내 관광 서비스의 마인드를 잘 갖추고 아이들이 나가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1학년 때부터 관광 서비스 또는 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을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분야의 서비스 분야를 넣으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그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능,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제주의 관광이 앞날에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성산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해양레 스포츠 학과가 있더라고요. 이 교육과정 보니까 1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광 서비스, 관광 콘텐츠 개발, 기초조리, 디저트조리, 바리스타, 식인력 기초, 식품위생 이렇게 식품 조리와 관광 서비스와 관련된 과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해양 레포츠 학과라는 것은 사실 핵심 교육의 목표가 수상안전이나 각종 해양 레포츠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동력이나 무동력 스포츠를 이용한 그런 스포츠 쪽에, 레저 쪽에 조금 더 관련이 깊은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학과에 굳이 식용유 과목과 이런 과목들을 넣어서 좀 저는 학과 정체성이나 핵심 목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쪽이 약간 좀 교육과정처럼 보여서 어떠한 학생의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표인 건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을 시내권에서 빼서 이렇게 성산구로 넣는 건지 그리고 저는 정말 저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학과명을 봐도 이 학과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이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교육과정이 나오는지. 해양 레포츠는 해양도 있지만 레포츠도 있어서 레포츠 레자에 초점을 좀 맞춘 과목도 들어간 걸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 관광조리과 교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학생들이 성적이 밀려서 특성화고에 많이 온다는데 사실 그 말씀도 맞는데 일부 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과를 원해서 온 학생들도 많거든요. 특히 저희 제주고등학교 조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가 성적이 되어도 그쪽 분야를 하고 싶어도 입학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축소가 된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교사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을 저희들은 우리 과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시키려고 열심히 하니까 중반을 사실은 그렇게 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주도가 인문계로 다 바뀐다 그러고 한반도로 축소한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제주도에서 진짜 원하는 애들만 모아서 우리도 마이스터고는 아니지만 마이스터고 학생들처럼 가르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을 보니까 제주국 미래모국적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5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취업도 안 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대학을 가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성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카페 베이커리과에서 일식조리를 넣어놨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카페 베이커리에서 꼭 조리를 넣어야 되면 양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저희 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다 외부에서는 특성화고가 대학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과정은 지금 봤을 때 다 섞어져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교육청에서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일대로 대학을 가는 게 괜찮죠.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이렇게 마구 짬뽕을 시켜놓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발전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전문 그 교사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역량을 못 쏟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 질문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선생님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면 그 추가 질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의견을 오늘 주신 내용을 그 연구위원님들께서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7월 말경에 지금 제출은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의견을 다시 뭐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완성된 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